페인트 색깔 문제. 그 짜증나는 레이첼 린드 부인이 오늘 여기 또 오더니만 교회에 깔 카페트 살 돈을 기부해달라고 귀찮게 굴었어. 해리슨 씨가 격분해서 말했다. 난 세상에서 그 여자가 제일 싫단다. 목사님 설교랑 성경구절이랑 성경주석이랑 실생활 적용 같은 것들을 6단어로 뭉치더니 벽돌처럼 나한테 던지는 거 있지? 애는 베란다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서쪽에서 불어오는 11월 어스름의 잔잔한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다. 바람은 방금 갈아엎은 회색빛 밭을 지나서 정원 밑의 뒤엉킨 전나무들 사이로 스쳐 지나가며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앤이 어깨 너머로 해리슨 씨를 바라보았다. 문제는 아저씨와 린다 아주머니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안 좋아할 땐 항상 그게 문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린다 아주머니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를 이해하고 나니까 좋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린드 부인을 좋아하게 된 사람도 있긴 하겠지. 하지만 난 자꾸 먹다 보면 바나나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서 먹기 싫은 바나나를 꾸역꾸역 계속 먹는 짓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린드 부인에 대해 이해하게 된 건 그 사람이 구제불능 참견쟁이라는 거야. 아까 본인한테도 그렇게 말해줬지. 해리슨 씨가 심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아주머니께서 많이 상처받으셨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전에 린다 아주머니께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그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서 그런 거였어요. 전 고의로는 그런 말 못해요. 앤이 비난조로 말했다. 하지만 사실이잖니. 나는 누구한테나 사실대로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을 전부 다 말하진 않으시죠. 사실 중에서 안 좋은 점만 말해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머리가 빨간색이라는 건 12번쯤 말하셨지만 제 코가 예쁘게 생겼다고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앤이 반박했다. 해리슨 씨가 쿡쿡 웃으며 말했다. 그건 말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제 머리가 빨갛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전보다 많이 짙어졌지만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갛다는 말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니 앞으로는 머리 얘기를 안 하도록 노력해야겠네. 용서해라, 앤.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안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저씨 습관이어도 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핀이랑 바늘로 남을 찌르고 다니면서 용서해줘요. 이건 내 습관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아저씨 말씀대로 린다 아주머니는 참견쟁이가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친절한 마음을 갖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그 점은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티모시 코튼 아저씨가 린다 아주머니네 유제품 저장실에서 버터를 훔쳤을 때 아주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코튼 아저씨 아내분한테는 남편이 돈을 주고 사간 거라고 했고요. 코튼 부인이 린다 아주머니랑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버터에서 순무 맛이 난다고 짜증을 냈는데도 아주머니는 맛이 이상해져서 미안하다고만 하셨대요. 그 사람도 좋은 점이 있긴 하겠지. 해리슨 씨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좋은 점이 있겠지. 나도 좋은 점이 있어.
내가 보기엔 아무 장점도 없어 보일 테지만 말이야. 어쨌든 난 그 카페 사는데 한 푼도 안 낼 거야. 내가 보기에 이 지역 사람들은 걸핏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마을회관 페인트 칠하는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마을 개선회 모임을 할 때 확인해 보니까 마을 회관을 새로 페인트 칠하고 지붕을 새로 얹을 돈이 넉넉하게 모금되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 후하게 기부해줬거든요. 해리슨 아저씨. 애는 다정한 마음을 가진 아가씨였지만 필요할 때는 순진무구해 보이는 말 속에 독침을 숨겨놓는 재주가 있었다. 무슨 색으로 할 거니? 아주 예쁜 초록색으로 정했어요. 물론 지붕은 짙은 빨강으로 할 거예요. 오늘 로저파이 아저씨가 시내에서 사오신다고 하셨어요. 작업은 누가 할 거야? 카모드에 사는 조슈아 파이 씨예요. 지붕은 거의 다 칠하셨대요. 그분이랑 계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이 집안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4가족이나 있는데 하나같이 조슈아 파이 씨한테 일을 안 맡긴다면 기부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했거든요. 파이 집안 사람들이 $12나 내셨는데 그걸 잃는 건 너무 큰 손실이었어요. 비록 어떤 사람들은 파이 집안이랑 엮이면 안 좋다고 하지만요. 그리고 린다 아주머니는 파이 집안 사람들이 너무 모든 일을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조슈아라는 사람이 일을 잘 하느냐는 거야. 일만 잘하면 이름이 파이든 푸딩이든 상관없을 것 같구나. 조슈아 파이 씨는 뛰어난 기술자라고 평판이 자자하더라고요. 아주 별난 성격이라는 말은 있지만요. 말수가 좀처럼 없는 사람이래요. 확실히 별나긴 하네. 해리슨 씨가 비꼬듯이 말했다. 여기 사람들한테는 별나 보이겠지. 나는 에이번리에 오기 전까지 말이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 하지만 여기 오고 나니 날 지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 안 그랬으면 린드 부인이 나를 벙어리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수화를 가르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을 테니 말이야. 앤, 벌써 가는 거니? 가봐야 해요. 오늘 저녁엔 도라 옷을 수선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데이비는 어떤 새로운 말썽을 부리면서 마릴라 아주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데이비가 처음 한 말이 앤 누나, 낮이 되면 밤은 어디로 가? 정말 궁금해. 였어요. 저는 밤이 지구를 빙 돌아서 반대편으로 간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데이비는 제가 해준 말이 틀렸다고 했어요. 밤은 우물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서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데이비가 우물 밑으로 내려가서 밤을 잡겠다며 우물에 4번이나 매달리는 걸 붙잡았대요. 그 녀석은 말썽꾸러기야. 해리슨 씨가 말했다. 어제는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헛간에 가 있는 동안 진저꼬리에서 깃털을 6개나 뽑았더라고. 그 가엾은 앵무새는 아직도 풀이 죽어 있어. 애들 때문에 너희 집도 힘들겠구나. 애는 데이비가 진저에게 복수를 해주었으니 다음번에 무슨 말썽을 부리든 용서해줘야겠다고 속으로 결심하며 말했다. 그날 밤 로저 파이 씨는 마을 회관을 칠할 페인트를 가져왔고 몹시 무뚝뚝하고 말 수 없는 조슈아 파이 씨는 다음날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 페인트 칠 작업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 회관은 아랫길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늦가을이면 그 길은 온통 축축한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사람들은 카모디에 갈 때면 조금 멀긴 해도 윗길을 사용했다. 게다가 마을 회관은 전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있어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조슈아 파이시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완전한 고독 속에서 페인트 칠을 했다. 비사교적인 그의 심성에 딱 적합한 환경이었다. 금요일 오후에 그는 일을 끝내고 카모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레이첼 린드 부인은 새 페인트 칠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아랫길의 진흙을 무릅쓰고 마을 회관을 보러 용감하게 마차를 몰고 왔다. 가문비 나무 주위 커브길을 돌자 마을 회관이 보였다. 기묘한 광경에 깜짝 놀란 린드 부인은 말굽비를 떨어뜨리고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아이고 세상에나 하고 외쳤다. 린드 부인은 도저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틀림없어. 그게 틀림없어. 파이 집안 사람들이 일을 망칠 줄 알았다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린드 부인은 사람 몇 명을 마주쳤고 그때마다 마을 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발걸음을 멈췄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졌다. 집에서 열심히 교과서를 연구하던 길버트는 해질녘쯤에 그 소식을 아버지가 고용한 일꾼으로부터 듣고는 초록지붕집으로 헐레벌떡 달려갔다. 중간에 만난 프레드 라이트도 합류했다. 초록지붕집 대문에는 다이아나 베리와 제인 앤드류스와 앤 셜리가 절망의 화신 같은 암울한 표정을 하고 잎사귀가 다 떨어진 버드나무 밑에 모여 있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앤? 길버트가 소리쳤다. 아니야, 진짜야. 앤이 마치 비극의 여신 같은 모습으로 대답했다. 린다 아주머니께서 카모디에 다녀오시면서 여기 들러서 말씀해 주셨어. 아, 너무 끔찍해. 마을을 더 좋게 만들려고 시작한 건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뭐가 끔찍한데? 마릴라가 부탁한 판지 상자를 읍내에서 사온 올리버 슬론이 때마침 초록 지붕집에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물었다. 못 들었어? 제인이 격분하며 말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조수아 파이 아저씨가 마을 회관을 초록색 대신에 파란색으로 칠했대. 짙고 번쩍번쩍거리는 짐차나 손수레 칠할 때 쓰는 색으로 말이야. 린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이상한 색깔 건물은 처음 보셨대. 게다가 지붕은 빨간색이라 더 흉측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이상한 건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으셨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해져서 쓰러질 뻔했어.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너무 속상해. 아우 진짜. 대체 왜 이런 실수가 생긴 걸까? 다이애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결국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파이 집안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마을 개선회 회원들은 모턴 해리스 회사의 페인트를 쓰기로 결정했었고 그 회사 페인트들은 색깔 카드에 따라 번호가 정해져 있었다. 구매자가 색깔 카드를 보고 색을 고른 다음 거기에 적힌 번호를 말하면서 페인트를 주문하는 방식이었다. 147번이 원래 개선회 회원들이 주문하려던 색이었다. 로저스 파이시는 자기 아들인 존 앤드류를 개선회 사람들한테 보내 자기가 읍내에서 페인트를 사올 테니 어느 색을 사올지 자기 아들을 통해 전해달라고 했다. 존 앤드류에게 개선회 회원들은 아버지께 147번 페인트로 정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존 앤드류는 자기가 그대로 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로저스 파이시는 존 앤드류가 분명히 157번이라고 말했다고 단언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에이버니에는 마을 개선회 회원이 사는 집집마다 침울함이 가득했다.
초록 지붕집에도 우울한 기운이 가득해서 데이비마저 얌전해졌을 정도였다. 눈물을 흘리는 앤에게 어떤 위로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마릴라 아주머니, 울 수밖에 없어요. 벌써 17살이 가까이 되었지만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협회가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앞으로 뭘 하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꿈속에서처럼 일이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종종 있다. 에이번리 마을 사람들은 개선회를 비웃는 대신 개선회와 한마음이 되어 잔뜩 화가 났다. 자신들이 모금한 돈으로 페인트 칠을 했는데 그런 실수가 일어나다니 자신들이 직접 피해를 본 거나 다름없다고 느낀 것이다. 사람들의 분노는 파이 집안으로 향했다. 로저스 파이와 존 앤드류는 말을 엉뚱하게 전하는 바람에 일을 망쳐버렸고 조슈아 파이는 페인트통을 열고서 뭐가 잘못된지도 몰랐으니 바보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그 비난을 들은 조슈아 파이는 에이번리 사람들이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는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아니며 자기가 맡은 일은 시키는 대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었고 색깔에 대한 개인적인 평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한 봉급을 받아야겠다고 했다. 마을 개선의 회원들은 치안 판사 피터 슬론 씨에게 자문을 구한 후 씁쓸한 심정으로 조슈아 파이 씨에게 돈을 주었다. 피터 슬론 씨가 말했다. 임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 실수에 대해 조슈아 파이 씨가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색으로 칠해야 하는지는 전해 듣지 못했고 그냥 주어진 페인트로 칠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마을 회관이 확실히 흉하긴 해요. 유감이에요. 가엾은 개선회 회원들은 에이번리 사람들이 마을 개선회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나쁜 편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개선회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던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이 나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린드 부인은 개선회 회원들에게 멈추지 말고 앞으로도 일을 계속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세상에는 파이 집안 사람들과 달리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이저 스펜서 씨는 자기 농장 앞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를 모조리 뽑아버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잔디씨를 뿌리겠다고 했다. 하이럼 슬론 부인은 학교에 들러서 비밀스럽게 앤을 현관으로 불러내더니 마을 개선회가 다음 봄에 교차로에 제라늄을 심을 생각이라면 자기 소가 그걸 절대 뜯어먹지 않도록 조심할 테니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러주었다. 심지어 해리슨 씨마저도 비웃긴 했지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서 비웃었고 앤 앞에서는 동정심을 한껏 비쳤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앤, 일반적으로는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발에서 흉측해지는데 저 파란 페인트는 처음 칠하자마자부터 흉측하니까 오히려 빛이 바르면 점점 괜찮아 보일 거야. 그리고 지붕은 제대로 고쳐졌고 페인트 칠도 잘 됐잖니. 이제 비 오는 날에 회관에 가도 물이 셀 염려가 없을 거야. 어쨌든 너희가 일을 아주 잘했어. 하지만 에이번리의 파란색 마을 회관은 이 근방에서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될 거예요. 앤이 씁쓸하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앤의 추측은 현실이 되었다.